자, 어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저출산 병역 감소 대안으로 50대 60대 남성이 군 경계병 역할, 일종의 보초병이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이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군에 가서 경계병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이 경계병 역할을 하는 5, 60대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 2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재입대 하란 말이냐? 젊은 간부 지시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의원님도 재입대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구제 신호탄이 될 것이다. 단순한 경계병이나 상황병이면 이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상황병을 말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이제 주한 미군 부대의 경우에는 경계 업무에 한국인 그 외주 인원을 채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성 국방위원장이 실제 발의 중인 단계는 아니고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발을 뺐습니다. 자, 설전 변호사,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젊은 병사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인 5060 세대로 채우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외국인. 네. 근데 경계 업무를 외국인한테 맡길 수가 있나요? 좀 의아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이라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적대적으로 지금 분단이 돼 있고 굉장히 지금 휴전 상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에게 경계 근무를 맡긴다? 뭐 후방 지역에서는 뭐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경계 업무 자체는 지금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건 경계 업무니까 경계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불가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군대 이제 뭐 보면 이제 오대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유병소에만 한 명을 좀 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유병소에 있는 젊은 군인들을 5060 세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 유병소에 경기 근무만 쓰는 게 아니라 오대기 시스템이라 해서 그걸 대기하고 어떠한 위급 상황이 오면 그 대기하는 시스템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번거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성일종 의원이 뭐 시니어 세대, 특히나 이제 5060 세대의 어떤 그 재취업을 어느 정도 확대한다는 면에서의 어떤 취지 자체는 알겠으나 그 대상이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는 지금 군의 현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성 징병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모병제, 특히나 부분 모병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지금 군대를 어떻게 강군, 대한민국 강군, 예전에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50만 강군. 그러니까 강군 체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보병의 숫자라든지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너무 후진적인 생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얼토당토 않은 정책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성일종 위원장 먼저 솔선수범 2년 복무 후에 장단점 분석 후 법안 상정 요청드립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뭐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훈련도 받고 물론 경계 근무도 쓰지만 정말 진짜 잡다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화생방 장비 한번 다 꺼내 가지고 한번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스통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총기 맨날 밤마다 닦는 거, 수입하는 거, 그리고 뭐 군 탄약고 같은 거 지키는 거부터 시작해서 또 간단한 경정비 같은 것들, 또 취사 인력 부족, 물론 취사는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취사병이 있어야 되지만 뭐 사실 뭐 계란 후라이
굽고 뭐 빵 자르고 이런 거는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군대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하다못해 낙엽도 쓸어야 되고 눈도 쓸어야 되고. 근데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강군, 특히 이제 소수 정예의 기계 부대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은 오히려 저는 좀 해방시켜 주는 것이 맞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미 군에서 취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청소 이런 것들은 외부 인력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도. 저는 더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연령대가 50대 중에 이런 데 와서 할 분들이 과연 계실까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50대 너무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실 나이고, 심지어 60대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아예 연령대를 좀 한 70대까지 늘리고, 정말로 우리 국가 안보라든지 군사의 어떤 역량과는 무관한 진짜 그야말로 반복적인 그런 아주 소소한 노동들은 좀 외부 인력에 많이 맡겨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군에 갔을 때 내가 이러려고 군에 왔나?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전방 초소에서 대낮에 술판부터 버릴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성일종 의원이 내놓은 그 취지도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지금 저출산 때문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뭐 현재 벌써 50만으로 줄었고 15년 뒤에는 뭐 또 40만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다 얘기하셨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일종 의원 하면은 집권당 정책위 의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국방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발언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 던지기는 너무나 이분의 위상이 좀 크고 무겁다. 이게 근본적으로 국가의 병역 제도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 던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정부에 대한 무능 또 불신 이런 게 좀 깔려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보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하경령을 5세로 낮추는 것,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분노했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 120시간 노동 문제 해가지고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켰고, 또 지금 의정 갈등,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2,000명 증원을 내놓아 가지고 이런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를 집권당의 상임위원장이 내놓은 것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여권 내부에서 먼저 수기 과정을 거치고 사회 좀 공론화 과정을 좀 차분히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 그 나라 지금 병력이 한 50만 명이잖아요. 북한이 몇 명이냐면요, 13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뭐 2.5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일단 병력 우리 보충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의 형태를 보면은 옛날 과거처럼 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와 하면서 뛰어가는 그런 전쟁을 안 합니다. 예, 다 드론이라든가 미사일로 원거리 타기라든가 이런 식의 전쟁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밖에서 경계근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혹한기에 영하 3, 40도 내려가면 어떻게 그 나이 드신 분들 경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참호가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참호 안에서 근무를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노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저기 오늘 안 오느냐, 누리침 집에서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첨단 원적에서 이제 카메라,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를 다룰 줄 알고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아까 말한 드론이라든가 원거리 타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국방 기술, 무기 첨단화 같이 따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뭐 군수의 보급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고, 요즘 고령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도 상당히 효과를 줘서 괜찮은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재밌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뚱맞다. 진짜 여당 국방위원장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런 의견 있고요. 자, 군대 안 다녀오신 윤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장교 부사관들 처우부터 개선할 국리해라. 최저 시급으로 지금 나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 그다음에 5060 경계병 국민들 불안해서 잠 못 잘 거다. 자, 차라리 로봇을 개발해서 해라. 우리 이준호 의원하고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욕부터 하는 사람들 인구 절벽의 병력 감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나? 대안을 내놓고 욕하던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월급 많이 주면 지원자가 제법 많을 듯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재입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령 제한을 없애면 3040 일자리 없는 분들도 군대로 다시 갈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사관의 정년이 지금 우리가 원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군대 내에서의 가장 살림을 잘 아시고 군대 내 그 부대 내에서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것도 원사 분들이신데 이분의 정년이 만 55세예요. 너무 젊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만 55세면 거의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 뭐 솔직히 뭐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입니다만 55세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부사관들의 정년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공무원 정년도 상향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런 병보다는 직업군인을 더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군의 현대화, 특히나 저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전쟁이 현대전의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드론이라는 것이 전장에서 이렇게 쓰일 줄 알았습니까? 실전에 쓸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만 했었던 영역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전이 어떤 뭐 백병전이라든지 참모전의 성격을 넘어서 드론이라든지 뭐 요즘은 탱크도 무용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탱크 비싸게 만들면 뭐냐, 드론 한 방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구도가 바뀌고 전투의 구도가 어떤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인력도 저는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군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게, 새롭게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인력을 재편하는 게 더 저는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고 많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 이스라엘처럼 여성들 군인 복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논의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제 분위기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